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기출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예상 가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2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역시 면허를 받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받는 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3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이다.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냅니다. 저당권자. 여러분 이 저당권자는 누굴까요?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온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저당권자,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에 대한 면허세는 누굽니까?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 물건이죠.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전세권자. 5번 지상권 말소 등기에 대한 지상권 설정했다가 지상권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지상권 설정자에게 있다. 여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 되고 이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시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그러면 지상권 말소 등기는 누구냐? 말소 등기는 누굽니까? 지상권 설정자. 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주인이죠.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7가지가 나왔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되겠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 여러분 저당권 말소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죠. 저당권 말소 등기는 건수로 한다. 말소 등기 몇 건이냐? 건수로 한다. 건수를 과표로 하니까 2번이 틀렸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과표가 뭐가 될까요? 요역지가액입니다. 요역지가액이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되겠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가액입니다. 거기 줄 긋고요. 부동산가액이 과표가 되는 것은요. 3가지입니다.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이렇게 소가지. 부동산가액이 과표가 되는 건 소가지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전세금액 되겠고요. 6번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액이 됩니다. 그 4가지입니다. 그러나 7번에 나오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을 때 적은 경우에는 뭘로 할까요? 그죠?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요.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로 합니다. 3번 가압류, 소유권, 지역권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표는 부동산가액이다. 틀렸죠? 가압류는 뭐가 될까요? 채권 금액이고, 소유권이 맞죠? 부동산가액이고, 지역권은 부동산이지만 요역지가액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왜? 나중에 채무자가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이자, 그리고 또 경매 신청하면 각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1억을 빌려왔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라면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를 하는 경우 등기 등록 당시에 줄쳐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줄쳐요. 자산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죠? 자산을 재평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또 감가상각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때는 변경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7번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표가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그 개별 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눈 금액, 즉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의 건축물 과표로 한다. 그렇습니다. 주택은요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평가하여 과표를 정할 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토지의 가격과 건물 가격이 구분이 안 될 때는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과표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이다. 틀린 것.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 1000분의 8입니다. 그러나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2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3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 아니죠. 증여일 때는 무상승계 취득일 때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요.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1000분의 15입니다.
증여시는 1000분의 15입니다. 4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6번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소유권 이외의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7번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끝에 여러분 경자 들어가는 거, 경자로 시작되는 거, 가경, 권가경, 끝에 권자로 끝나는 거요.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9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권자로 끝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다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5번입니다. 등기 등록에 대한 표준세율 구분이다. 틀린 것.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여러분 무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경매신청,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등록면허세에서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난 23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면 신고 불성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등기 등록한 후에 중과세가 되었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받았는데 훗날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이다. 맞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 현재 소유자가 된다. 그렇죠?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된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죠?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등기 등록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지, 주소지, 소재지인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문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번.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한다.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죠? 국가 등이 등록할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째. 회사의 정리, 특별정산에 관하여 줄쳐요. 법원 촉탁입니다.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나 보세요. 대도시 산업 공장 설립하는 것이 법률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즉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줄쳐요. 설립. 대도시 내에서 줄쳐요. 법인을 설립. 지점 설치 함에 있어서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나 부동산 등기는 3배를 중과세합니다. 100분의 3배.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그 법인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 3배를 적용합니다. 5번 틀렸고요. 행정구역이 변경, 주민등록 등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 뭐가 될까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7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묘지를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8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쓰세요. 가로 열고 탄력세율을 말합니다. 탄력세율. 탄력세율을 말한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그렇죠.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2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등록면허세에서 유상승계취득일 때는 1000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1000분의 20. 2번이 틀렸고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렇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를 말합니다. 4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렇죠, 원래는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납세자는 등기 등록 가려낼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그렇죠,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2번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등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왜 틀렸나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틀렸죠? 등록하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은 맞는데 등록하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뭡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번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6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 부여기간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자, 1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의 세목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도세이고 구세가 되겠죠. 니은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겠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3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법인 등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인 등기할 때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등기는 1000분의 법인 등기는 영리법인은 자본금의 1000분의 4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1000분의 4.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의 1000분의 2가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등기할 때는 3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정답 디귿 맞고요. 리을.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은 잔금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디귿과 니을이 정답입니다. 3번이 되겠네요. 출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1번 한번 해보시고요. 12번도 아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13번이 지난 24회 때 나왔습니다. 13번 보세요. 좀 어렵죠?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덤일 때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맞죠?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자산 재평가 전후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변경될 때는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뭘로 한다?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공부상 금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세금 밀려가지고 압류에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누가 하는 거니까요?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해제할 때는 당연히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14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1번 맞죠? 2번도 맞고요. 3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금액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줄쳐요. 계약보증금 포함합니다. 연부로 취득했을 때 계약보증금 포함합니다. 3번 줄치세요.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언더라인 하세요. 4번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죠? 주택거래에서는 신고한 금액으로 과표를 하지만 그 신고가액이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큰 금액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가표준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면제제도가 없습니다. 즉 6천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이 14번 문제는 지난 22회 때 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는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는 관계로 12번을 볼까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채권금액이 아닌 것. 여러분 가등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부동산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되겠고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